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나 좀 큰 이벤트였죠. 네. 일라이 릴리와 노보도 디스크 음. 갖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하루 동안 일라이 릴리가 12% 급등한 날이 있었고 네. 같은 날 노보도 디스크가 마이너스 한 5% 이상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 이날입니다. 승자가 갈린 느낌이군요. 그렇죠. 이날 릴리는 뭐 12% 14% 올랐고 노보도 디스크는 쭉 빠졌습니다. 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음. 이제 뭐 많은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네. 결국에는 오르포글리프론 이제 일라이 릴리의 경구약입니다. 경구약은 이제 우리가 먹는 알약인데 알약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엄청 좋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제 어치브 1이라는 임상 데이터 시험인데 40주 동안 이 알약을 먹은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체중 감소가 7.9%.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 제품 거의 유사하거나 소폭 개선. 오히려 더 좋아진 사람도 있다. 네, 소폭 개선이거나 기존 제품과 거의 유사.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체중 감소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네. 상단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와 더불어 부작용으로 인한 중단율이 8%인데 원래 한 10에서 12% 봤었거든요. 중단율을. 네. 그래서 안전성이 굉장히 좋았다. 부작용도 없었다. 부작용도 낮았고 네. 효과도 꽤 좋아서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와서 근데 이거에 반대로 이거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영했던 거는 네. 노보노디스크의 리디파인에서 네. 되게 실망감이 컸어요. 컨센서스 대비 낮은 결과가 나와서 네. 반대되는 입장이죠. 이 노보노디스크의 리디파인 이것도 네. 경구약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주사제입니다. 주사제. 네. 지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주사제와 경구약이 지금 따로따로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 물질이라는 걸 사용해서 아직 경구약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시장 기대에 부합한 효과와 안정성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되게 뜨거워졌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향후 비만 시장이 이제 지금 위고비 같은 주사제에서 이 오르포글리프론 이용한 경구약으로 넘어갈 것을 전망하는데 네. 이미 노보노디스크는 경구약이 있어요. 네, 리벨서스라고 있거든요. 네. 리벨서스라고 있는데 이거 대비해서 이거 먹을 바엔 이거 먹지라는 이제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경쟁 구도를 보면은 주사도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맞거든요. 네. 근데 본인 몸에 주사 찔러 넣는 것보다는 네. 알약 비타민처럼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주사를 좀 대체할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릴리랑 노보랑 가장 어려웠던 게 공급 부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만 되면 다 팔리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사제가 아니라 알약이다 보니까 한 번 만들 때 대용량으로 만들 수 있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릴리가 근데 이번에 그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이거 3상 끝났고 미국 FDA에서 승인되면은 전 세계 공급 제약 없다. 바로 출시 가능하다. 그리고 마진도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가격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출시 가능하다고 발표한 점이 저는 이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했고 완제품 나왔어. 근데 공장도 지어야 되고 네. 공급이 좀 걸려. 이런 게 여태까지의 그 위고비나 젯바운드나 그런 이슈였는데 네. 릴리가 바로 선빵 친 거죠. 이거 공급 제약 없다. 전 세계 출시 가능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저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결국 PQC라는 관점에서 뭐 프라이스 당연히 좋을 거고 네. 코스트도 본인이 관리하는데 여태까지 이게 좀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본인들 공급 문제 없으니까. 그다음에 경구형이 주사형보다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츠님이 이 경구형 12알 받았어요. 네. 옆에서 한 알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쵸. 주사제는 몸에 꽂는 거다 보니까 주사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거 뭐 내가 썼던 주사기 남이 쓸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알약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그쵸. 마케팅이 있어도 나 하나만 먹어보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되다 보면 나도 가서 상담 받고 받아야겠다. 이게 크거든요. 경구형은 이런 게 있어서. 아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직 국내 주식을 안 보잖아요, 잘. 네.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릴리 때문에 네. 이제 뭐 경구형이 좋은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 봐요. 네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제 상식선에서는 경구형이 나오면은 릴리 걸 먹지.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더 좋은 애를 먹지 굳이 더 안 좋은 애를 먹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혹시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시밀러. 그러니까 이 특허가 풀려서
이거를 그냥 레시피가 공개되니까 이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수혜를 네. 볼 수 있겠죠. 그 애들은 수혜를 보는데 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몇 년은 멀죠. 걸릴 거예요. 네, 10년은 왜냐하면 이 걸리니까. 특허가 걸려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하는 애들이에요. 무슨 제약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쵸. 걔네들은 자기 자사 상품으로 개발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게 경구용 약물이 가격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도 꽤 가격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출시를 하려면 네.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미국 FDA 승인 받으려면 네. 한 세월이에요. 그거 그쵸. 임상도 개발해야 네,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은 임상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구역으로 임상 개발하려면 그 임상 시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면은 기본 40주에서 앞에도 지금 40주 나왔는데 72주. 거의 1년에서 2년 사이예요. 그리고 그 제조 공급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먼 미래의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릴리보다 효과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르는 거 너무 살려발이다. 성급하다. 네, 성급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주식시장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존중은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향후 일정이 있는데 일단 5월 1일 날 일라일릴리 1분기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5월 7일이 노보노디스크 실적이에요. 이때 더 디테일한 이제 경쟁 관계와 코멘트들이 나올 거고 네. 5월 말에 이제 위고비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공급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다른 그 조제하는 애들이 위고비 물질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퇴출되는 게 5월 말이에요. 5월 말부터는 이제 위고비는 진짜 노보노디스크만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되면은 여기서 나왔던 공급들이 다시 말해 수요가 위고비 쪽으로 흘러서 지금 위고비는 시장 하나를 뺏기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와서 쌓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네. 결국 EPS 올라가는 거고 노보노디스크가 좋겠죠. 네. 그다음에 올해 6월 21일에 이제 ADA 학회라고 이제 좀 권위 있는 학회인데 비만 대상 3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릴리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결과는 2형 당뇨병 환자거든요. 당뇨병 환자의 체중 감소고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중 감소가 나와요. 사실 이게 메인이고 이형 당뇨병에서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그쵸. 힌트가 너무나 좋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 단서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릴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올해 말에 이 비만 대상으로 먼저 올해 말까지 출시하고 올해 말까지 비만 대상으로 알약 출시하고 내년에 당뇨병을 출시하겠다. 이게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체중 관리 적응증, 이제 비만 환자죠. 네. 전 세계 허가 신청을 25년 말에 릴리가 하겠다라는 게 이번 그 데이터 나오면서 쭉 나왔던 결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위고비가 뭐 지금은 잘 팔리고 있고 하지만 당장 나오면은 알약 나오면은 시장 뺏기면 쉽지 않겠는데 지금의 뭐 EPS나 넷인컴 가져가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우려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어려운데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이게 이제 노보노디스크 이게 이제 릴리거든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네, 영어가 어려운데 네. 이 빨간색은 아직 미출시입니다. 임상 중. 그다음에 검은색은 이제 이미 출시된. 네. 그래서 보면은 당뇨 환자들을 위한 게 오젬픽. 그다음에 경구용 먹는 게 리벨서스. 비만용이 위고비입니다. 노보노디스크 제품이 그렇고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카그리세마. 네. 이것도 주사제거든요. 이번에 리디파인 시험 때 안 좋았던 게 카그리세마입니다.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미크레틴은 먹는 거예요. 네. 네. 먹는 거 이제 차세대 물질인데 임상 1, 2상은 완료가 됐고 3상을 우리 고속으로 승인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입니다. 근데 릴리는 지금 마운자로라고 해가지고 당뇨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젯바운드가 비만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젯바운드가 위고비랑 경쟁 중이고 훨씬 더 이기고 있죠. 그 훨씬 더 처방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릴리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릴리가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오르포글리프론 해가지고 경구용으로 당뇨랑 비만 치료제 둘 다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뭐 4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노보노디스크한테 크게 뭐 우월하다 이런 건 못 느끼겠는데 3번 이 위고비랑 젯바운드 싸움에서 젯바운드가 뒤늦게 출시된 거지만 효과도 좋고 공급도 빠르게 하고 가격도 많이 낮춰가지고 지금 빠르게 시장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카그리세마 위기가 있었고 노보노디스크는 그쵸. 세 번째로는 오르포글리프론 위기가 있는 거죠.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경구약은 아미크레틴이란 거랑 해야 되는데 얘네가 올해 말 그리고 26년 타겟이었잖아요. 이 아미크레틴은 거의 26, 7년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뜨잖아요. 그 상황에 시장 패권을 다 뺏기고 만약에 주사제가 경구역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좀 큰 이제 위기 아닌 위기인 거죠. 노보 노디스크한테는. 그래서 이런 지금 제품 포트폴리오가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노보 노디스크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는 반면에 릴리는 오르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릴리 임상 발표 났을 때 네. 저는 덱스컴의 주가는 어땠을까? 이게 조금 네. 궁금한데 네. 덱스컴이 이제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제 그 제공을 하잖아요. 그쵸. 솔루션을. 얘는 추적 모니터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덱스컴은 그때 많이 빠졌나요? 제가 뭐 따로 확인 안 했는데 네. 덱스컴이 그날 저는 뭐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혈당 관리하는 애들인데 네. 근데 이게 당뇨병 치료가 많이 되면 될수록 뭐 덱스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가 덱스컴을 깊게 보진 않아가지고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위기를 보면 경구용 시장에서 많이 열세. 그다음에 주사제가 대체되면 이제 위고비가 꺾이는 거니까 지금 위고비에서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안 좋고 사실 이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쵸. 이 차세대 제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그리세마 지금 얘네들도 이제 올해 또 나오는데 그 임상 결과가 그거 나와야 되고 경구약 같은 경우는 좀 적시성이 좀 지금 타이밍이 좀 밀리는 거 이게 좀 위기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봐야죠. 봐야죠. 네. 보면 릴리부터 보면은 이 위에가 이제 LTM 과거 P이고 NTM P거든요. 네. 그래서 릴리 지금 LTM P를 보면은 69.9배입니다. 아이고. 네, 69.9배고 NTM으로 봤을 때는 이거 노보노디스크를 갖고 왔네요. 네. 노보노디스크를 봤을 때는 NTM이 네. 지금 36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1년 뒤에 대한 예상치가 EPS 예상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2배 정도 더 네. 뛴다라는 그러니까 너네 얘네 이익 2배 뛴다 이런 느낌인 거고 맞아요. 노보노디스크를 봤을 때 노보노디스크의 LTM을 보면은 지금 20배입니다. 근데 NTM을 보면은 15배로 노보노디스크도 성장한다는 거죠. 뭐 한 20% 30%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절대적인 수치가 NTM 15배, NTM 36배고 LTM 기준으로는 노보노디스크 20배, 69.9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비싸게 살 거냐, 좋은 거 비싸게 아니면은 좀 덜 좋은 거 싸게 살 거냐 싸움인데 뭐 저는 이미 물려 있죠. 그쵸. 이미 노보노디스크 물려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뭘 사야 되는 건 사실 투자자의 성향이죠. 성향인데 저는 그래도 노보노디스크 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더 사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최초로 들어가겠다 하면 노보노디스크를 살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적은 거는 사실 또 노브노가 적다고 말도 못 하겠네요. 노보노디스크 적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적다고 표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비만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50대 50이라고 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거의 한 80대 20으로 릴리가 유세하다라는 게 반영이 되니까 릴리는 오르고 이제 노보노디스크 꺾이는 건데 그쵸. 저는 이 20만 가지고 간 채로 가도 밸류에이션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충분히 좋은 기업이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 20만으로 충분한 게 비만 시장이 예를 들어서 100이 아니라 10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왜냐면 엄청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800대 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0 대비 밸류에이션이 되게 매력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NTMP가 36배잖아요. 네. 릴리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많은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보다 보면 매출 가이던스 얼마부터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거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어요. 이걸 믿을 수 있나? 근데 기업들도 뭐 네. 못 맞추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과거 데이터로 좀 보고 싶다. 지금 이게 69.9배고 내년에 36배가 되어야 이게 이제 딱 메이크 센스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26년 지금 뭐 4월에 우리 LTMP가 36배가 돼 있을까? 저는 69배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서. 그럼 뭐 릴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리스크를 걸고 싶진 않다. 네. 왜냐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왜냐면 한 번 더 임상에서 안 좋은 결과 나거나 아니면 노보노디스크가 차세대 제품에서 좋은 결과 나오거나 올해 이제 릴리 제품이랑 노보노디스크랑 직접 비교하는 게 나오거든요. 동일 조건에서. 그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뭘 사든 리스크는 있는데 음. 저는 그나마 좀 싼 걸 사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나. 물론 안 좋은 만큼 싼 거다라고 그쵸.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네. 네, 그거는 뭐 본인마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노보노디스크를 고를 건데 릴리를 산다고 해서 틀렸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금에서 이제 탑2를 사고 있죠. 비만 치료제 탑2를.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오프셋하면서 네. 오르긴 했겠네요. 네. 근데 저는 이 탑2를 산 이유가 둘 다 좋을 거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산 거고.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가기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긴 해요. 이게 좀 쫄리잖아요. 그쵸. 어떤 임상 안 좋은 결과가 또 나올지도 모르고. 맞아요. 또 뭐 안 그래도 트럼프 때문에 어떤 철퇴를 맞을지도 모르는 기업인데 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또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괜찮은 기업이고 당뇨랑 비만 쪽에서는 워낙 원조 맛집이니까 옆에 원조 맛집 옆에 생긴 원조 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하고 워낙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라 네. 뭐 저희만 그럴 수 있겠지만 노브노가 뭔데 그럴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꽤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렇죠. 감자거든요. 시가총액 큰 기업들. 네, 그래서 노보노도 이제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릴리는 또 미국의 제약을 그쵸.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또 마침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네. 또 유럽의 대표 기업과 미국의 대표 기업 두 제약 그 기업 간의 싸움을 앞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 빅매치들 이런 것들 서퍼님이 또 팔로우업 해주실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